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를 범했는데 나도 그래서 같이 무례를 범했어. 나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라고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받아서 힘들다는 거죠. 일단은 건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망감을 느끼는 거, 화를 느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본인 감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요. 왜? 내 감정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남들한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은 감정이 어느 정도 식은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세상 60억 인구 중에서 대부분은 나와 모르는 사이예요. 지하철에서 오고 가는 사이라던가 버스에서 만난 사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그냥 공중도덕만 잘 지키면은 서로 트러블이 전혀 날 게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르는 사이가 있고요. 이제 아는 사이가 이제 생기죠. 모르는 사이가 1단계라면 2단계는 아는 사이, 지인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이예요. 식당 사장님하고 손님과의 관계예요. 밥 먹으러 갔으니까 밥 주시면 되고 돈 내면 되는 일로 만난 사이예요. 이 사이는 사적인 관계가 얽히면 무례가 돼요. 그래가지고 집이 어디예요? 끝나고 뭐해요? 이러면은 상당히 무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다음 단계는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부터는 사적인 관계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점이 있거나 싫어하는 점이 공통적이면은 친구가 되고 또 친구 중에 한 명 뽑아서 연인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한 명만 만나자. 이게 가족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에서 이제 가족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5단계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 사람한테 뭘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정답은 그 사람이 나랑 모르는 사람인지, 지인 관계인지, 친구인지, 연인인지, 가족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위로 갈수록 사랑을 좀 해야 돼요. 사랑이 의무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나한테 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얘기해보면 대부분은 지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아니면 친구 관계였었는데 지인 관계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단계예요. 아니면 이건 좀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관계이면 사랑으로 감싸는 쪽으로 가봅시다. 방향을 잡으려면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 관계인지부터 이제 확실히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를 범했는데 나도 그래서 같이 무례를 범했어. 그러니까 오늘 참 나는 잘했어. 오늘 나도 같이 무례를 범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자야지. 이런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례를 범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라고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받아서 힘들다는 거죠. 대부분은 아무 행동도 안 취해서 스트레스지만 또 나도 같이 무례를 범한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오면은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너도 가서 때려 이랬었어요. 그게 그 시대에는 맞는 해결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못 사는 시대였거든요. 경찰도 없고 치안도 엉망이었고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부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가, 존중하는 표현을 할 줄 아는가가 되게 중요한 매력이면서 자원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존중을 내가 했는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로 거절을 해야 될 것이고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상당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존중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간관계 단계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조카가 중학생이 학교 가기 싫다고 막 공부하기 싫다고 막 그러고 있어. 막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고 있어. 이 학생한테 학원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존중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중학생이 내 조카야. 조카는 만약에 내가 고모부야. 내가 삼촌이야. 그러면은 이 중학생 조카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존중이겠어요? 그렇죠. 용돈이라도 주는 게 존중이지. 거기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오늘 한 이야기를 이 아이한테
열심히 해준다고 존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존중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또 시대에 맞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연애를 하다가 누가 이제 헤어지자 그래. 그러면은 집 앞에서 뭐 기다리다가 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집에 찾아가는 일이 되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집을 찾아가는 거는 범죄 행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존중한다, 소통한다라는 개념은 시대적으로 많이 변하거든요.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어떤 관계, 지인 관계냐, 친구 관계냐, 연인 관계냐, 전연인 관계냐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존중이 달라지고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유행하는 소통 방법이 달라지니까 존중하는 소통을 하되 어떤 단계,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느냐를 늘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 스터디원 같은 채널도 자주 보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시하고 어떤 것을 존중으로 받아들이는지 시대적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움이 있다, 뭐 화가 난다, 뭐 싫은 게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감정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단 자연스러운 건데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올라오면은 편도체가 막 자극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게 그 부정적인 감정이 활성화가 막 되면 두 가지 기능하고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기억 중추입니다. 편도체는 기억 중추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미워했던 기억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막 그 분하고 서러운 감정이 밀려오면요, 옛날에 잊혀졌던 재처리를 해놨던 기억 중에서 분하고 화가 났던 기억이 막 같이 올라와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됐던 아픔이 다시 좀 재경험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미운 것보다 더 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미움만 커지고 기억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편도체는 기억 중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자율신경계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율신경계는 뭐냐면 내 몸에 있기는 있는 건데 이 신경계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팔, 다리는 내가 좀 고정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 두근거리는 거는 좀 참자. 뛰지 마. 이런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거, 뭐 이런 거, 땀 나는 거, 이런 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편도체가 자극이 되면요, 지가 알아서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땀이 막 나요. 목소리가 막 떨려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가버리면 남들은 심장 80번 뛰면서 살아가는데 이분들은 100번, 120번 뛰면서 살아가요. 그 힘들어요, 막. 남들보다 더 빨리 지치죠. 남들은 그냥 일할 때 그냥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이분은 한숨도 쉬어야 되고 심장 뛰는 것도 억압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일의 능률도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막 싫어. 싫은데 막 공부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싫은 감정하고 싸우면서 공부를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 가지 문제는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화를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억압하면은 뭐 막 암 걸릴 것 같고 암세포가 생기니까 쏟아내면은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쏟아내시는 분들은 심혈관계가 안 좋아요. 그때부터 폭발할 때마다 심혈관계가 무리를 하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일단은 건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감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 너무 좀 실망스러운데 이런 말씀도 좀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실망감을 느끼는 거, 화를 느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남한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한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야, 100% 만점이야. 야, 7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5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를 게이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는 사람을 좀 안 만나려고 그래. 지금은 조금 웬만하면은 있고 한 5분이라도 좀 있다가 좀 딜레이를 좀 시켜요. 그래서 안정이 좀 된 상태에서 만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분명히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는 측정을 잘 못하겠지만 측정을 하다 보면 지금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다. 그래서 뭐 감정일지라고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 감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요. 왜? 내 감정은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표정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걸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해가지고 저는 좀 강박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뭘 좀 잘하려고 그러면은 표정이 굳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는 건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화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표정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야, 난 되게 잘 웃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내 감정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남들한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때문에 지금 힘든 건지 알고 있고 결례를 범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뭐 얘기를 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 감정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감정에 관심도 많고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측정도 잘하지만 감정적인 결정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죠.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내 감정은 소중해. 그러니까 오늘 기름지고 매운 걸 먹어야겠어. 이건 뭐예요? 결정이잖아요. 매운 거 땡긴다. 야, 기름진 거 땡긴다.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이해는 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공감은 거기까지예요. 이해까지가 끝이에요. 오늘 먹고 죽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정은 감정이 어느 정도 식은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결정까지는 안 끌고 가는 게 감정 조절 잘 하시는 분들 특징입니다. 네.